해안공학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그 디피니션까지 했었습니다. 웨이브의 종류 여기서 했는데 스몰 앰플리튜드 웨이브, 우리말로는 미소, 스몰이니까 작은 그런 말이죠. 미소, 앰플리튜드 웨이브, 진폭. 앰플리튜드를 우리말로는 진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라디오 할 때 우리가 AM 라디오, FM 라디오 그렇게 구분하는 거 들어봤죠? AM 라디오가 뭐야? AM이 이겁니다. 앰플리튜드. M은 modulation, 변조라는 말. 진폭을 변조시켜서 방송을 보내는 게 AM 라디오고, FM 라디오의 F는 frequency, 즉 진동수입니다. 진동수를 변조하는. 진동수 변조하는 게 더 음색이나 전파 거리 그런 게 훨씬 더 좋죠. 그래서 AM 라디오, FM 라디오가 바로 이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small amplitude wave theory만 합니다. finite amplitude wave는 유한 진폭 파라 그래서 비선형 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대학원 정도에서나 다루는 좀 어려운 겁니다. 그 다음에 파도를 딥 워터, 인터미디에이트 워터, 샬로 워터. 저도 학교 다닐 때 이걸 굉장히 헷갈렸어요. 이게 그럼 뭐를 기준으로 얕은 바다, 중간 바다, 깊은 바다 이렇게 하느냐. 태평양 그러면 여러분들이 깊은 바다, 거기 파도가 있으면 깊은 바다의 파도다 이렇게 하는 건 절대로 아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일 많이 예를 드는 게 쓰나미. 내가 전공한 쓰나미를 한번 보죠. 쓰나미를 보면은 얘의 파장이 짧은 건 뭐 더 짧은 것도 있지만 통상 50km에서 1000km까지 봅니다. 긴 거는 1000km에 육박해요. 1000km. 파장이 뭐냐면 이렇게 있으면 파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1000km다. 이게 1000km. 그래서 이 맨 앞에 있는 파도의 성분하고 끝에 있는 파도의 성분의 거리가 되게 길잖아요. 야, 지구의 반지름이 얼마냐? 6300km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느끼는 지구가 도는 자전 속도하고 얘가 느끼는 지구의 자전 속도가 차이가 나요. 그걸 이제 반영해 주는 게 코리올리스 이펙트라는 거를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태평양 같은 데서 지진의 일이 움직이면은 우리가 코리올리스 이펙트를 고려를 해줍니다. 여하튼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게 물론 1000km 되는 건 굉장히 희귀한 거죠. 하여간 뭐 몇십 킬로미터 되는데 수심을 보자. 수심은 태평양의 평균 수심은 대략 4000m입니다. 평균 수심이 책에 보면은 그러면 4km 아닙니까? 이거의 상대적인 비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비해서 이게 별로 안 크잖아요. LH가 이거 L분의 H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서 뭐 100kg라고 보면은 이거는 4kg 해봤자 0.04. 이거 되게 작다. 그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KH가 10분의 파이보다 작은 걸 우리가 샬로 워터는. 그래서 태평양 수심이 4000m 하면 되게 깊은 거죠. 여기에 쓰나미가 있으면은 이거는 샬로 워터 웨이브라고 우리가 간주를 해요. 근데 여기에 파장이 짧은 윈드 웨이브, 바람에 의해서 생성된 여러분들 하와이 앞바다에 가서 파도가 계속 밀려오니까 거기서 와이키키 해변에서 어떤 사람들이 서핑을 한다. 서핑은 누군가가 파도가 만들어져서 왔기 때문에 그 위에서 서핑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파도는 어디서 만들어진 거예요? 남극, 북극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져가지고 그 파도가 하와이 앞바다까지 오는 거다. 그런 파도의 주기는 파장은 짧습니다. 끼케야 1, 2m, 3, 4m. 아무리 커봤자 100m 이내. 그럴 때는 L분의 H가 굉장히 크다. 굉장히 크다. 그럴 때는 이런 거를 딥 워터 웨이브라고. 딥 워터 웨이브. 그래서 상대적인 이 정확한 수치는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상대적인 그런 비교를 하는 겁니다. 상대적인
쭈나미는 그래서 샬로우 워터 웨이브, 샬로우 워터 웨이브를 다른 말로 롱 웨이브라고 합니다. LONG. 반대로 이제 딥 워터 웨이브를 우리가 숏 웨이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다루는 게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한다. 그다음 피리어딕 웨이브라는 건 주기를 갖고 오는 파가 있고, 그러면 주기를 안 갖는 파도 있느냐? 예, 그렇습니다. 솔리터리 웨이브라는 거를 우리가 하면은 이런 거는 주기가 없다. 솔리터리 웨이브는 물리학에서도 많이 공부하는 파도 중에 하나입니다. 물리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걸 솔리터리 웨이브라고 안 그러고 솔리톤이라고, 이렇게 그 사람들은 이렇게 톤자 이렇게 붙이는 걸 좋아해서, 솔리터리는 말 그대로 파도가 하나 오는 겁니다. 이런 해면이 있으면은 여기 그냥 덜렁 파도가 하나, 무덤처럼 생긴 이런 파도가 하나 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파도입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 주로 파도를 공부를 하는데, 지진의 일 같은 거를 우리가 요 솔리터리 웨이브로 간주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댐 브레이크라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그런 말이 없어졌지만 예전에 전두환 대통령 때 북한이 뭐 금강산 댐을 만들어가지고 폭파시키면은 그 물이 밀려서 뭐 남산의 그 탑 뭐야, 걔만 빼놓고 서울 시내가 물바다가 된다 막 그래가지고 막 난리 친 적이 있습니다. 순 엉터리 그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평화의 댐을 건설한 건데, 그때 이제 댐이 붕괴됐을 때 첫 번째 나오는 파도 이게 솔리터리 웨이브 형태를 띈다. 이게 정설입니다. 정설. 그렇게 연구들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싱글 웨이브고, 그다음에 퍼머넌트 웨이브하고 non 퍼머넌트인데, 이 솔리터리 웨이브는 파형의 변형이 없이 이론적으로 뭐 끝까지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퍼머넌트 웨이브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주기하고 저 파장에 따라서 웨이브 랭스, 여기는 주기가 짧으면 당연히 파장도 짧죠. 여기 보면은 이제 주기가 긴 것들 보면 쯔나미가 여기 있고, 여기 세쉬가 있고, 스톰 서지는 우리말로 폭풍 해일입니다. 태풍이 올 때 동반되는 해일. 그다음에 세쉬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롱웨이브인데 우리나라는 이런 현상이 거의 없는데, 미국은 내륙에 큰 호수들이 많아요. 뭐 간단히 상식으로 생각하라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미국의 제일 큰 호수가 뭐냐? 뭐가 있어? 여러분들이 아는 유명한 호수가 뭐가 있어? 고유명사는 아니더라도 일반 명사로서 미국의 유명한 호수. 은성아, 너 부창부수네. 우리 미국의 호수, 큰 호수 뭐 있잖아. 오데오 있잖아. 오데오. 아이씨 무식하기들. 휴런호, 이리호 뭐 이런 호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건 너무 커서 거의 바다로 간주되는 거고, 뉴욕주에 가면, 제가 살았던 뉴욕주, 코넬 대학교도 뉴욕주에 있습니다. 뉴욕시는 뉴욕주의 한 도시예요. 그렇다고 주도는 아닙니다. 뉴욕주의 주도는 앨번입니다. 앨번인데 뭐 예를 들어서 충북, 청주 이러듯이, 그 뉴욕주에 가면은 핑거 레이크 존이라는 데가 있어요. 핑거가 뭐야? 손가락처럼 생긴 호수다. 그래가지고 호수가 뉴욕주에 가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가 이쯤 있고, 그래서 뉴욕은 여기쯤 있고, 제가 공부했던 이타카 코넬 대학은 여기쯤 있고, 그 제가 있던 데가 캬유가 레이크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캬유가 레이크. 말이 이상하죠? 캬유가 어느 나라 말 같아요? 카유가. 이게 아메리칸 인디언 말입니다. 아메리칸 인디언. 그러니까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살던 데를 영국 애들이 불법 침입해가지고 지네가 뺏어가지고 사는 거죠. 이 캬유가 레이크 끝이 이타카라는 깡촌인데, 여기에 이제 코넬 대학교가 있고, 여기 또 뭐 이렇게 무슨 호, 이게 캬유가 레이크고, 이게 무슨 호수고, 이런 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처럼 생겼다 그래서 핑거 레이크 존이라고 하는데, 이 양옆은 그
와이너리가 쭉 발달해 있어요. 이렇게 경사지어 있기 때문에 와인 농사가 그러니까 포도 농사가 잘 돼서 와이너리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지금은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저 학생일 때 보면 2박 3일 코스로다가 뉴욕시에서 출발해가지고 코넬 대학교를 거쳐서 지금은 코넬 대학교에서 못 들어오게 합니다. 한국 사람들 들어오면 시끄럽다 그래가지고 출입 금지. 그런데 하여간 들렸다가 여기 와킨스 글렌 거기 가서 와이너리 들렸다가 그 전에 참 여기 코닝 들려요. 너 코닝 아니? 코닝 들어봤어? 코닝? 여학생 코닝 들어봤어? 코닝이 뭐야? 아는 거 없어? 코닝 그러면 뭐 생각나는 거 없어? 예, 코닝. 아, 그릇 있잖아, 그릇. 코닝 그릇 몰라? 코닝 그릇 아주 유명합니다. 일본 애들이 기술 전수해가지고 미국에서 하는 거예요. 삼성하고 해가지고 삼성 코닝 그랬었어. 공장에서 여기 가서 그릇 잔뜩 사가지고 코넬 대학교 들려온 다음에 여기 가서 포도 좀 마시고 쭉 가서 나이아가라 폭포 가서 하루 자고 다시 뉴욕 가는 그런 관광 코스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여기가 와인이 많은데 제가 박사과정 때 이 캬유가에서 문제가 하나 생겼더라고요. 호수가 한 80km 정도 돼요. 호수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 여기 호수가 이렇게 있어요. 바람이 불어, 바람이. 평소에 불다가 센 바람이 불면 이 물이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게다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 물이 이렇게 넘쳐. 그럼 여기 물바다가 되는 거죠.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걸 제 지도교수한테 돈은 얼마 받으셨는지 난 모르겠는데 이거를 해석해 달라는 용역이 하나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다가 지금 수천대학에 있는 팽즐린이라는 친구가 제가 준 프로그램 가지고 걔가 해석을 했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세쉬라고 해요. 세쉬. 굉장히 롱웨이브고 내륙 호수에서 바람에 의해서 시작이 돼가지고 이렇게 범람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세쉬라. 우리말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거의 발생을 안 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입니다. 재미있습니다. 해안공학. 그쵸?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운동량, 질량, 운동량, 그다음에 에너지를 가지고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거기서 지배방 정식을 만들고 그 지배방 정식을 해석하는 데 필요한 경계 조건을 세운 다음에 지배방 정식을 푸는데 그러면 해안공학은 어떤 지배방 정식을 가지고 어떤 원리로 하느냐 이런 계를 한번 보자.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파도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파도가 없을 땐 이렇게 잔잔한 일점 쇄선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파도가 들어왔어요. 파도가. 얘가 들어오기 전에는 바람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물고기도 없고 다 죽었어. 아무도 없다. 그럼 물이 잔잔해요. 근데 외부에서 바람이 생겨가지고 바람에 의해서 생겨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파도가 생겨가지고 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 파도가 들어오면은 이 밑에 있는 물들도 움직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때 흐름을 우리가 웨이브 인듀스드 파도가 인듀스드라는 말은 생성시킨 뭐 그런 유발한 그런 말입니다. 파도가 유발한 흐름 그렇게 얘기하는 웨이브 인듀스드 커런트 이런 게 생겨요. 근데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는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식입니다. 그러면 얘는 파도는 안 들어왔는데 이 밑에 물이 있는데 여기에 지병자가 오줌을 세게 넣었다. 여기다 막 약간 세게 넣었어. 병강세 비슷하게. 그랬더니 여기서 물결이 일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줌에 의해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거에 의해서 파도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논리도 있습니다. Current Induced Wave 그거는 그러니까 흐름에 의해서 생긴 파도. 근데 통상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걸 근거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Wave Induced Current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파도가 들어오면은 여기를
우리가 이제 그 파도에 의해서 그러면 흐름이 여기 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물이 어떤 속도를 가지고 움직이느냐 그 물에 의해서 거기 만약에 구조물이 놓이게 된다 그러면 그 구조물에는 얼마만한 압력이 작용할 건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계산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 욕구가 안 생기지. 미쳤냐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뭐하러 풀어? 그치? 수지야 웃지마. 혼수는 좀 장만하고 있냐? 너 기사 시험 잘 봤니? 야 너는 1차 합격했어? 아유, 부창부수라는 말이 다 헛말이 아닙니다. 유유상종 끼리끼리 논다. 에휴, 커피 하나만 사. 하나 앞으로는 같이 쓰면 되지 뭐. 비싼데 뭐하라 2개를 사서 먹어. 양도 엄청 많이 주잖아. 저거는 우리 마누라하고 먹으면 하나 가지고 반씩 먹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런 파도가 들어옴으로 해서 물이 움직이는데 그 물의 움직임을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한테 방파제 설계하라고 그랬어요. 방파제 설계를 해야지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지 돼요. 그럼 지배방정식을 먼저 만들어야지 된다. 지배방정식. 그러니까 우리 여학생들 이런 얘기하면 아유 내가 라면을 잘 끓이는 게 낫지. 그렇잖아. 이거 가지고 뭐 시집가서 살림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파도에 의해서 힘이 얼마나 작용하는 게 밥 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냐. 그거 어려워. 뭐하러 듣는지 모르겠어 나는. 얘네 5명. 얘들도 어려워서 지금 멍 이렇게 하고 있는 판에. 그래서 제가 자꾸 왜 기본을 강조하는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본 뭘로 그냥 제가 지배방정 이거야 이렇게 풀으면 돼. 이렇게 하면 저도 편하고 여러분들도 좋겠는데 기본기가 좀 약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배방정식을 만든다. 지배방정식을 만들려고 하는데 3가지 기본 원리를 머리에 두고 하면 됩니다. 질량이 보존돼야지 된다. 운동량이 보존돼야지 된다. 에너지가 보존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질량 보존을 가지고 지배방정식을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연속방정식을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딱 잘라놓고 보면 여기 들어가는 물하고 여기를 빠져나가는 물, 들어가는 물 빼기 나가는 물 하면 여기 남아있는 물이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한 게 바로 연속방정식이다. 질량은 보존돼야지 되니까. 그렇게 한 게 바로 여러분들이 그냥 take it for granted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이런 연속방정식이네. 연속방정식. 이게 질량 보존을 의미하는 겁니다. 식은 이렇게 단순히 여러분들이 계속 써왔지만 얘 뭐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얘가 유도된 거죠. 복잡하지는 않지만 얘가 여러 가지를 거쳐서. 그러면 이걸 풀으려고 그러면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유체역학을 할 때 몇 가지 가정을 하는데 여러분들 많이 가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incompressible flow를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가 시간이나 공간적으로 변화하지 않는다. 이 로테이셔널 플로우를 가정을 한다. 와도가 0이 된다. 이 로테이셔널 플로우를 근데 다시 한번 쓰면은 원래 오메가는 컬 U 벡터인데 얘가 0이 된다. 이 로테이셔널 플로우. 그러면 U 벡터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건 define입니다. definition입니다. U 벡터가 gradient phi다. 이때 gradient phi의 phi는 뭐냐? 이거를 velocity potential이라고 합니다. 이름을 velocity potential. 뭐라 그래? velocity potential. 그게 어느 때 정의하느냐? 이 로테이셔널 플로우라고 가정되어 있는 흐름에서는 요거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수학에 의해서 수학의 정의에 의해서 U 벡터는 U V W 이런 3가지 벡터 성분을 갖는 K입니다. K. 이런 3 벡터 성분을 갖는 건데 얘는 뭐냐? 얘는 파셜 P, 파셜 X. 이거 여러분들 유체역학 때 벌써 배운 거예요. 심지어는 토질역학 때도 나왔을 겁니다. I, 파셜 P, 파셜 Y, G, 파셜 P, 파셜 G, K.
그러면 파셜 p 파셜 x가 u가 되고 파셜 p 파셜 y가 v가 되고 파셜 p 파셜 g가 w가 되더라. 정의에 의해서 얘는 수학적인 편리함을 위해서 도입한 노테이션입니다. 다른 물리적 의미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이거 대신에 여러분들 유체역학에서 뵀던 푸사이, 이건 스트림 펑션을 우린 통상 나타내죠. 이거를 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트래디셔널하게 우리가 phi, 얘는 phi라고 읽습니다. phi를 썼으니까 이렇게 쓴 거다. 그러면 요거를 다시 벡터로 고치면은 요 연속 방정식을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 모르겠다 그런 사람은 집에 가서 한번 다시 공업수학책 보세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정의에 의해서 얘를 여기다 갖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뭐야?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는데 요 델 다트 델 요거를 합쳐서 뭐라고 그러냐? 라플라시안이라 해요. 라플라시안. 그래서 얘는 이 자승 이퀄 0. 이건 무슨 방정식? 라플라스 방정식. 그래서 편미분 방정식 중에 하나입니다. 라플라스 방정식이. 무슨 타입이라 그랬어요? 내가 라플라스 방정식은 그때 얘기했잖아. 무슨 타입? 가속도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형 가속도는 무슨 라플라스 방정식이 무슨 타입이야? 편미분 방정식에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뭐가 있어? 라플라스 방정식은 엘립틱 타입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뭐가 있어? 하이퍼볼릭, 또 패러볼릭, 엘립틱이 있습니다. 엘립틱이 우리말로 뭐야? 엘립틱이 뭐야? 크게 얘기해봐. 선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엘립틱이 무슨 뜻이야? 더 크게. 졸고 있는 사이에 하느님이 계시를 줬다. 타원형이라고. 타원형이네. 타원을 엘립스라고 합니다. 엘립스. 타원형 편미분 방정식인데 편미분 방정식을 뭐하라? 엘립틱이냐 패러볼릭이냐 하이퍼볼릭이냐를 구분하냐 그러면요. 경계 조건이 다 달라요. 경계 조건이. 그래서 구분을 하는 겁니다. 라플라스 방정식 여러분들 집에 가서 공업수학책 한번 보세요. 엉터리 같은 크레이지 책 보면은 라플라스 방정식은 엘립틱 타입 편미분 방정식이고 엘립틱 타입 편미분 방정식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모든 경계에 경계 조건이 주어져야 된다. 모든 경계. 그게 그래서 엘립틱 타입 편미분 방정식을 푸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렇지만 엘립틱 타입 편미분 방정식은 상대적으로 쉬운 방법을 써서 또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separation of variable. 그건 뭐라 그래? 우리말로 변수 분리법을 써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라플라스 방정식은 라플라스 트랜스폼 해가지고 풀어도 되는데 그 여러분들이 beyond my capability. 여러분들이 손에 닿을 수 없는 아득한 먼 나라 얘기고 그래서 변수 분리법을 이용해서 여기서는 해석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라플라스 방정식이 나왔냐? 잔잔한 바다에 파도가 들어왔습니다. 파도가. 그럼 파도에 의해서 물이 움직인다. 그럼 물의 움직임을 해석하기 위한 지배 방정식을 세우는데 그 지배 방정식이 라플라스 방정식이다. 그럼 이제 라플라스 방정식을 해석을 해야지 돼. 근데 지금 얘기했잖아. 라플라스 방정식이 엘립틱 타입, 타원형 편미분 방정식이니까 경계 조건의 모든 네 군데 수면, 바닥, 양옆 다 경계 조건이 있어야지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돼 있는 식을 라플라스 방정식으로 만들었느냐? 여러분들 라플라스 방정식에서 미지수가 몇 개예요? 예, 미지수가 몇 개야? 야, 미지수가 몇 개냐? 이거 미지수가 몇 개냐고 뭐 되게 나 니네들 수준 잘 알아. 니들 알잖아. 우리끼리 왜 그러니? 미지수가 몇 개냐고 여기
크게 얘기 안 해. 우리 여학생, 이 교정하는 학생, 규현아, 이게 미지수가 몇 개니? 미지수가 몇 개야? 아니 얘 풀면 얘 보면 미지수가 몇 개냐고 물어보는데 무슨 그까지 한 개지 한 개. phi 하나잖아. 무슨 미지수가 6개. 아니 얘 정리하면 어떻게 푸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 얘들. 아유 내 팔자야. 얘 풀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3차원 문제라 그러면 야 미지수 그냥 phi 하나만 구하면 되는 건데 무슨 미지수가 여러 개. 그러면 얘를 구했다 그래봐. 얘를 구하면은 우리가 u를 구할 수가 있다. 어떻게 얘에서부터 u를 어떻게 구해요? 내가 좀 전에 정의에 의해서 여기 있네. 아직 지우지도 않았네. u는 파셜 p 파셜 x라 그랬잖아. x에 관해서 얘를 편미분하면 u가 되고 y에 관해서 편미분하면 v가 되고 z에 관해서 편미분하면 w가 돼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걸 뭘. 그럼 phi를 구해야지 될 거 아니야. phi를. 이제 phi를 라플라스 방정식을 푸는데 경계 조건을 이제 설정만 하면 그 경계 조건을 이용해서 phi를 해석하면 됩니다. 제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phi는 우리 미소 진법 이건 다음 시간에 나오는 건데 제가 이제 미리 오메가야 오메가. 이건 w가 아니고 A가 뭐라 그랬어 내가 정의에 의해서 앰플리튜드 사인 또는 코사인인데 우린 코사인으로 나올 것 같은데 kx의 x 더하기 ky의 이거 아래 첨자입니다. y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를 x 여기 있잖아요. x에 가서 편미분하면 그게 x 방향 유속, y에 관해서 편미분하면 y 방향 유속, z에 관해서 z는 여기 있잖아요. z에 관해서 편미분하면 z 방향 유속 이걸 된다. 그러면 어떤 물 입자 하나가 있는데 저건 파도의 속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 입자의 속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파도의 속도는 다시 할 겁니다. 그럼 물 입자가 하나 있는데 x 방향 유속은 u, y 방향 유속은 v, z 방향 유속은 w. 물 입자가 한 번은 x 방향으로 갔다, 한 번은 y 방향으로 갔다, 한 번은 z 방향. 이렇게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물 입자는 실제로 어떻게 운동을 하겠어요? x, y, z 방향이 저렇게 u, v, w로 주어지면 실제 유속은 어떻게 하면 돼? 크게 어떻게 합해? 어떻게? 그렇지. 벡터 합을 구하면 된다. 벡터 합으로 구해야지 됩니다. 또 얘들 벡터 하면 또 뭐 고등수학이 나오네. 뭐. 벡터로 다 합성을 하면 된다. 벡터로 다. 뭐 쉬운 걸로 예를 들어서 2차원 불을 x 방향으로 u 갔다, y 방향으로 v 갔다. 이게 벡터잖아요. 얘의 진짜 속도는 어떻게? 이렇게. 이걸 3차원이라 그러면 w가 하나 더 있어서 그것까지 합성을 한다. 이거 실제로 여기 라지 u라 그러면 u의 절대값 u는 어떻게 구해요? u의 자승 더하기 v의 자승. 이게 벡터의 크기고 방향은 요걸 구하면 되죠. 방향은 아크탄젠트 u분의 v 이렇게 하면 이 방향을 구할 수가 있다. 방향.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단 이때 UV가 어느 때 주의해야지 돼요?